김지혜 씨는 외로웠습니다. 학업적으로도 좀 더 몸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되게 둘이 같고 약간 그런 진로 고민도 엄청 많았는데 그에게 다가온 선생님의 손길. 아빠가 돼주겠다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도 막 강제적으로 하고 이제 끝난 다음에 계속 그 안에서도 쫓아나오고 문을 다 잠그고 성착취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빠니까 용돈을 가져와야 된다 일을 시키는데 돈을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선생님은 그걸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지혜 씨가 강 씨를 처음 만난 건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같은 재단 소속 옆 학교의 논술 동아리 지도교사였습니다. 강 씨는 부모님과 소원했던 지혜 씨와 따로 상담을 하며 자신을 의지하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고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 부모가 너를 제대로 케어를 못해 자기가 아빠 같은 사람이 돼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나 이내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신체 사진을 찍게 하고 성관계를 요구하더니 결국 성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도 막 강제적으로 하고 이제 끝난 다음에 계속 그 안에서도 쫓아나오고 문을 다 잠그고 피해자는 지혜 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 못된 게 뭐냐면 이제 절박한 사람들이 타겟이고 집단 특색 잘 아시겠지만 이제 뭔가 다 주고 다 내려놓는 그런 그러니까 그게 당시에는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지는 못했는데 관계가 굉장히 돈독한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 아이들을 이런 범죄 패턴으로까지 끌어들이는데 너무 많은 품이 들고 어려움이 생기죠. 하지만 이런 취약성이 있는 아이들은 중간에서 그런 어떤 안전보호막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훨씬 더 잘 끌어들여질 수 있는 그런 구조였던 걸로 보이고요. 지혜 씨를 비롯한 강 씨의 남녀 제자 10여 명. 대학생이 된 뒤 강 씨 가족과 이상한 동거를 시작합니다. 평범한 주상복합 건물의 맨 위층 가정집. 이곳에서 강 씨는 아빠, 그의 아내는 엄마였습니다. 제자들은 아빠인 강 씨를 섬겨야 했습니다. 여학생 제자들에게 섬긴다는 건 성관계를 의미했습니다. 사람이 뭐 저희가 갚을 게 그거밖에 없다면서 그런 성적인 것들을 요구하고 강 씨의 아내도 이런 관계를 말리기는커녕 종용하고 강요했다고 합니다. 그 부인이랑 그 가해자가 저희를 막 시키면서 그런 성적인 관계를 억지로 막 갖게 하면서 그냥 이것저것 시키면서 그걸 막 촬영을 했었어요. 그리고 너네가 떠나거나 배신하면 이걸 뭐 퍼뜨리겠다. 강 씨의 말을 거스를 사람은 적어도 그 가족 안엔 없었습니다. 협박과 폭력도 있었습니다. 그런 생활이 되게 힘드니까 그러면 막 새벽 막 2시, 3시까지 계속 그 사람 말이 맞을 때까지 내가 맞다고 그거에 동조를 할 때까지 상담을 받고 몇 대 맞아야 되냐, 정신 차리겠냐 이러면서 와,
이 선생님과 제자의 사이로 만났는데 집단 합숙에 성적 착취까지 믿을 수가 없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지난달 KBS가 최초로 보도를 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는데 피해자들이 이 피해를 겪은 기간은 상당히 오래될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피해를 겪었나요? 네, 저희에게 제보한 지혜 씨가 강 씨를 만난 건 2006년도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요. 그 이후로 지혜 씨는 10여 년간을 강 씨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아직도 일부 제자들은 강 씨와 함께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오랜 기간 이 많은 어른들이 이런 피해를 당했던 게 사실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이건 아주 전형적인 그루밍 범죄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는 행위들을 하면서 점점 익숙해지게 하고 점점 더 가해의 강도를 높이는 게 그루밍 범죄의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종의 세뇌, 가스라이팅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제 그루밍이라는 것 자체가 피해자들을 점점 익숙해지게 하고 길들이고 가해를 저지르기 쉬운 상태로 만드는 거거든요. 가스라이팅 역시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세뇌하면서 점점 더 그 가해에 저항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점에서는 두 가지가 굉장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KBS에서 보도가 나간 이후에도 피해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2차 가해가 많이 일어났어요. 품행이나 지능을 문제 삼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는데요. 사실 이는 명백한 2차 가해입니다. 그루밍 범죄의 특성을 무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피해자들 중에서는 명문대, 소위 말해서 우등생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이가 공부를 잘하면 똑똑하니까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사실은 모범생이라고 했을 때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학교의 규칙을 잘 따르고 사회적인 규범을 잘 내면화했다는 이야기거든요. 뭔가 이상한 얘기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설마 하면서 어쨌든 어른들의 말을 잘 들어야 하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처음에 피해에 진입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네. 이럴 때 좀 주변에서 도울 수 있는 어른들, 안전망이 되어줄 수 있는 어른들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이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부모와의 유대관계가 약하다는 그런 공통된 특성들이 보였던 걸로 보여요. 강 씨가 새로운 가족이라고 내세운 그 집단은 피라미드식으로 커져갔습니다. 제자들은 새로운 사람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여자친구랑 연애를 하면서 그렇게 됐고,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를 이렇게 포섭해오면서 연애하는 방식으로 사귀면서 그 집단에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된 겁니다. 성적인 착취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강 씨는 과외방을, 나중에는 아예 학원을 차렸습니다. 학벌 좋은 제자들은 학원 강사가 됐습니다. 다시 과외나 이런 학원 일을 하고 또 다시 집에 와서 집안일을 하고 그다음에 제 숙제도 있을 거고 전부 다 하고 자면은 정말 하루에 막 4시간, 5시간 자는 것도 많이 자는 거였거든요. 월급은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저희 월급 다 가져간 것도 아시죠? 그것도 그냥 인출해 준 거라서 그냥 막 뽑아오게 했었고 완전히 그냥 그 집단의 노예. 사귀던 남자친구를 따라 강 씨 모임에 여러 차례 참석했던 혜진 씨. 강 씨 집단의 공동 통장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치고는 꽤 커가지고 한 600에서 800 정도 번다라고 얘기를 들었었고 근데 그거는 통장을 같이 쓰는 통장에다 넣어서 자기가 이제 뽑아서 쓸 수는 없고 같이 쓰는 통장에다 넣고 자기가 필요할 때 선생님이 이제 용돈으로 5만 원씩 뭐 이런 식으로 준다고. 어떤 노동력을 사실은 확보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착취뿐만 아니라 노동력의 착취도 이루어지면서 일종의 경제 공동체 같은 이런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강 씨는 학원 사업으로 계속 돈을 벌어들였고 상당수의 제자들은 견디다 못해 탈출했습니다. 강 씨는 몇 년 전 학원 운영을 접고 여전히 곁을 지키는 몇몇 제자들과 펜션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관리하는 제주의 고급 펜션은 모두 3곳. 그들의 주거지는 같은 지역에서 비싸기로 유명한 고급 타운하우스입니다.
혹시 씨는 지금 집에 안 계신가요? 여기에 답을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필요하면 네, 이 그루밍 범죄가 성적 착취로 시작해서 이제는 경제적인 종속 관계까지 만들고 있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성폭력이라는 것 자체가 신체적인 트라우마만 안겨주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굉장한 타격을 주고 특히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껴서 입을 다물게 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폭력을 먼저 저지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착취를 하고 점점 더 그 강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조금 진행이 된 것 같은데요. 이런 경제적인 착취가 한 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피해자들을 점점 더 넓혀가면서 하나의 산업처럼 발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단계 사업 같기도 하고 예전에 이제 종교 단체, 특히 사이비 종교에서 이루어지던 수법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상당히 유사한데요. 과거에는 어떤 종교적 신념을 통해서 이렇게 신도들을 그루밍하거나 가스라이팅하는 수법이 꽤 많았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넘어서서 학교나 학원, 좀 더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그루밍과 가스라이팅을 해서 이제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VCR 함께 보시죠. 미국의 한 종교 집단. 예언자를 자칭한 교주가 수많은 여성들을 세뇌시켜 결혼까지 했습니다. 막대한 헌금을 거둬 공동체 마을까지 세웠는데 2000년대 초 교주 사망 뒤 여성들의 고발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신도들을 어린 시절부터 맡아 2021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경기 안산의 모 교회 사건도 이와 판박입니다. 목사는 십수년간 교회 신도의 어린 자녀들을 학교에도 보내지 않고 집단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음란 마귀를 빼내야 한다며 성착취를 일삼았습니다. 피해자들은 목사 일가에게 매달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씩 헌금을 바치기 위해 일을 했습니다. 지난해 불거진 경찰 프로파일러 박모 씨의 가스라이팅 의혹 사건.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데 종교가 아닌 영역에서 벌어진 유형입니다. 여성 제자들은 박 씨가 유명세를 내세워 학회를 운영하면서 자신만의 왕국으로 끌어들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는 지위와 권력을 앞세워 오랜 기간 길들이고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교사였던 강 씨도 제자들을 모아 길들인 뒤 새로운 가족이라는 명목 아래 공동체를 꾸렸습니다. 성과 돈을 빼앗는 착취 공동체입니다. 전국적인 구조로 보면은 또 세계적인 구조로 보면은 사실은 드물지 않아요. 많은 가해자들이 이게 돈이 되는 산업이라는 걸 알고 있고요. 성적으로 얼마나 더 문제가 더 막 일어나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규모가 더 커지냐의 문제지 뭐 이번에만 있는 사건도 아니고 우리나라에만 딱 이게 한정된 일도 아니고 상당히 넓게 잠식되고 있는 범죄 패턴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이 비윤리적이고 악랄한 방법의 범죄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루밍 범죄에 대해서 지금 처벌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사실 오프라인 그루밍 범죄는 현재 그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강 씨는 지혜 씨와 관련한 내용으로 현재 공갈과 준강간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는데 법원은 도주 위험이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었습니다. 온라인 그루밍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사실 온라인 그루밍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이 마련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2021년에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처벌 규정이 마련되기는 했어요. 하지만 이제 통계를 냈을 때 21년 9월부터 22년 7월까지 이 그루밍 처벌법에 의해서 검거된 사건 건수가 총 25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온라인도 이 정도면 심지어 지금 오프라인 그루밍 같은 경우에는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통계조차도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특별히 법적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 관련된 통계도 없는 실정입니다. 네, 지금 이 사건의 가해자 강 씨는 이 범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강 씨는 지속적으로 저희의 연락을 피했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지혜 씨와 한 차례 실수가 있었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도 실제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모든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지만 만연하게 행해지고 있는 그루밍 범죄인데 이 정도 수준이면 지금 어떤 제도적 혹은 법적 보완 장치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사실 여성가족부가 지난달 그루밍 범죄에 대한 처벌 대상을 오프라인까지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아직 법안 발의부터 부처 간 협의까지 이제 나아가야 할 길이 멉니다. 그리고 사실 법안이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이 법만으로 해결이 되느냐 하면 그렇진 않거든요. 이 오프라인 그루밍이 범죄구나라는 인식이 들어오지 않은 것 자체가 이렇게 좀 법안 마련을 좀 지연시키는 사회적인 인식 부재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흔하게 하는 말이 우린 사랑하는 사이였어. 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사랑인가? 이것이 연애인가? 나는 그냥 나쁜 연애를 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실제로 상담 현장에서는 이러한 성적인 착취, 경제적인 착취를 경험한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는데 실제 좀 피해자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까지는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2월 지혜 씨는 묵묵히 일상을 살아갑니다. 치료를 계속 지속적으로 받고 있어요. 그냥 이거에 대한 얘기나 앞으로 살아가는 거는. 긴 터널을 지나 마침내 마주한 세상. 고통의 날을 끊어낼 더 나은 내일을 바랍니다. 이런 일도 있었지만 제 인생이 무너진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과거의 상처를 이겨내고 보란 듯이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